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해서 내가 오케이 그럼 이혼 이렇게 쿨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그 치아 교정기가 트리거가 된 거지 그것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뭔데? 왜 이혼했는지만 빼고 다 물어봐. 했는데 이제 그게 알고 싶은 거구나. 에이, 알고 싶으면서. 어. 자, 이 말은 이혼했는지 빼고 다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 너 이혼했는지가 궁금하지? 라는, 서브텍스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게 알고 싶은 거구나는 여기서 뭔가, 아, 너 그게 알고 싶었니? 라고 깨닫는다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박하다 수학을 날렸거든 하니까 진짜 뭐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그다음 이제 솔직하게 말을 시작한다. 부부들이 이혼하는 게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하고 치아 교정기 때문이었어. 예전에 앞니 사이가 벌어져서 교정기를 하고 있었거든. 어느 날 회사 끝나고 함께 외식하는데 조명에 내 치아가 반짝거리는 게 거슬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 치아 교정기 그 사람이 해준 거야. 그다음 슬래시 긋고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상대는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였고. 여자가 생긴 것도 서프라이즈인데 쇼크인데 데미지인데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인 거. 그러니까 남편이 다니던 치과 의사가 아니고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 그래도 그 사람 원망은 안 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잖아. 응. 이런 얘기 기분 나쁘지?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준 것만도 고맙지. 어중간하지 뭐. 난 뭐 끝까지 잘하는 게 없어. 수영도 중간은 그만두고 공부도 어중간하고 성격도 뭐 평범하고 아유, 외모도 뭐 애매하지. 조엘 씨도 언젠간 내가 지겨워지겠지. 괜찮아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 고마워 지금 이 순간만의 진심이라도. 나 오늘 자기 집에 놀러 가도 돼? 이 단문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서 보여지기식의 어떤 연기력으로 승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해내는 방법은 뭐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아실 텐데 자 이걸 사실주의의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려면 사실주의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if I죠. 그러면 if I로 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림이어야 되는데 여기 써있는 그 말을 팩트라고 치기에는 나는 뭐 안 믿기거든. 왜냐면 정말 치아 교정기 때문에 이혼한 것만은 아니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개를 그 사람이 끄덕여서 오케이 그럼 이혼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쿨하다고? 이렇게까지 쿨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 믿겠어.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마음도 정리됩니까? 뭐 그냥 농담식으로라도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설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해서 내가 오케이 그럼 이혼 이렇게 쿨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그 치아 교정기가 트리거가 된 거지 그것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둘 사이에 쌓여져 있던 어떤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치아 교정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결국은 듣게 됐고 그래 그동안 일도 많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내가 계속 받았었는데 아니면 나 자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바로 돌아설 만큼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너무 굶주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너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뒤에를 보니까요.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 하고 주월 씨도 언젠간 내가 지겨워지겠지. 뭐 이런 말들이요. 되게 수준 낮은 여자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이 대사가 만약에 수준이 낮은 대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연기를 해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이제 나한테 공감해 줄 수 있고 내 이야기에 끌리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 말들이 좀 진심인 게 좋아요. 주월 씨도 내가 언젠가는 지겨워질 거고 영원한 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준 것만도 고맙지도 뭐 100% 이렇게 내가 뭐 자책감으로 막 자기 비하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보진 않아도 내가 부족하다라는 건 알고 있고 좀 어중간한 면이 있기는 있다. 뭐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성숙도가 좀 높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마지막에 말할 때 성숙도가 높은 아이면 시작도 성숙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뭐 부모로부터의 흑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얘가 너무 수준이 그렇게 막 낮아가지고 막 네가 날 싫어해? 감히? 뭐 오케이 헤어져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좀 건드려지면 우리가 이 아이를 좋아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청자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를 막 자기 비하처럼 친다든지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좀 이렇게 덤덤하게 자신을 좀 받아들이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월 씨도 언젠간 내가 지겨워지겠지 영원한 거 어디 있겠어 이런 대사들을 보면 주월 씨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뭔가 약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나의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나도 주월 씨를 좋아해도 되지만 나는 안 좋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설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정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내가 지금 주월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주월 씨와의 관계성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 오늘 자기 집에 놀러 가도 돼라는 것은 좀 큰 대사잖아. 이게 뭔가 오늘 밤 함께 있자 뭐 이런 대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쳤을 때 싸 보이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쉽진 않지. 이거를 되게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대사만 잘 쳤을 때 뭔가 약간 섹시한 느낌이 흐른다든 뭐 이렇게 되면 좀 망할 것 같아. 망조가 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대사가 되게 좋은 사람이 하는 말 같이 느껴졌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습니다만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죠? 자, 코멘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님께서는 연님 저랑 비슷한 느낌 많이 받네요. 여배우가 활활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이야기라면 상대가 분명히 듣고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반응 없이 혼자 스포트라이트에 갇혀있는 느낌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하루님, 초반에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 얘기할 때 남 얘기하듯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하듯 들려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여자를 준 것만도 뭐 고맙지부터 쭉 진심으로 느껴져서 성숙하기보다는 자존감은 낮지만 해맑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백원님, 연기가 경직돼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게 상황 속에 있는 화자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배우가요. 그리고 새하얗다라는 인생을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공허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고 대사의 내용을 따라서 마음이 살짝 얹혀진 느낌이었습니다. 놀자님, 전체적으로 글자 하나하나의 박자감이 동일하게 있어서 나른하게도 들리고 지루하게도 들려요. 도박 이야기 할 때는 진짜 도박이 이유인 것처럼 말한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말하듯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더라 때는 지금 당장 상처를 받은 듯이 말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거짓말은 하지 않았잖아까지는 미련하고 불쌍한 드라마 캐릭터 같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상대를 꼬시더라고요. 네. 자, 일단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상대가 말을 듣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들려요. 그게 그렇게 빠르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상대의 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도 너무 빨라요. 그런데 제가 단문 분석표를 봤을 때 처진 슬래시는 저보다 많이 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단문 분석을 되게 최소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 그건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최소화를 시키는 그 슬래시보다 많이 그었으면 통 파일의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나보다 퍼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도 너무 빨리 들린단 말이죠.
상대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했다 치고 하고 넘어가고 했다 치고 하고 넘어가고 안 듣고. 봤을 때 나는 궁금한 것이 단문 분석표를 보면서 이 아이를 굉장히 이제 치아에 집착하는 아이로 설정을 했거든요. 연님께서.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얘가 치아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잖아. 치아 교정 때문에 이혼도 당했고 게다가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난 상대가 내 치과 의사였고 막 이래서 이에 좀 집착을 하는 사람으로 잡으셨는데 왜 그렇게 잡았나? 나는 이게 좀 반감이 들고 약간 강박 있고 막 이러면서 약간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의 아이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얘는 아픈 애지. 얘를 좋게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니? 얘한테 너희들이 몰입을 하려고 그래도 얘를 좋게 만들기 좀 어렵지 않겠니? 근데 내가 분석표를 보면 지금 연님께서 이런 말을 써놨거든. 왜 하필 지금 물어볼까? 라는 질문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질문에 이 치아 관리에 대한 전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난 거 조금, 그 상관관계 없어 보여.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남 주어리가 왜 했을까? 좀 무당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상관관계를 주어리가 했다라는 설정이 너무 억지같이 느껴지고. 근데 지금 질문은 잘했거든, 연희가. 왜 하필 지금 물어보는 걸까로 찾을 수 있는 답은 좋은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뒤에 보면 이중적인 마음이겠지만 이 주어리가 변치 않기를 바라지 않을까. 일단은 나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당장의 좀 안정감에 기대고 싶지 않을까라는 말은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심일 것 같지만 그게 꼬드기는 거랑은 상관없지 않아? 그게 꼬드기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사실 조금 꽃뱀 같았어. 그래서 나는 이 대사를 치기에는 연희의 자존감이 너무 우월한 것 같아. 이 대사를 치는 사람의 상태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 음. 이 대사는 굉장히 지금 프라이드가 많이 떨어진 상태야. 이혼도 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는데 그것을 막 이렇게 막 혈기 내면서 막 이렇게 막 이씨 뭐나 그 새끼 나쁜 새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받아들일 수는 수준도 꽤 높거든요. 좀 약간 이런 거 어때?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의 설정처럼 물론 거기서는 이제 손예진이었으니까 우리가 좀 이입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42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라고 쳐보자. 너무 괜찮은 20대 남자애가 선생님한테 막 들이대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역시 나는 잘 나가 이럴까? 난 이혼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내가 너무 많고, 난 딸린 식구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내가 알고 있고, 막 이런데 미안하고, 뭐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전 남편은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 우리가 치과 의사니까 좀 안 와닿나 본데, 나의 뭐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와 바람이 나서 나갔어. 그럼 내가 얼마나 받은 데미지가 커. 배신감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지금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의 프라이드가 낮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20대 어떤 남자애가, 그것도 꽤 괜찮은 애가, 막 나한테 들이대면서 막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막 하면 아유 그래 고마운데 내가 줄 건 몸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주겠어. 몸도 나는 늙은 몸 아니야. 몸도 참 깨끗 그 너희들 때랑 다르잖아. 그래서 좀 이거 되게 난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자기 자신만만해. 그래서 이 낮은 프라이드로서 하는 그 마음처럼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이 아이가 지가 약간 잘나가지고 남자애를 꼬드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봐봐, 얘들아. 연희는 젊고 프라이드가 강해. 그래서 이걸 이프아이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 그러면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프아이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대체 누가 너한테 들이대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이렇게 좀, 진짜 막 그럴까? 선생님이 이제 H.O.T. 잭스키스 신화 이때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때가 우리 아이돌 그거였잖아. 근데 꿈에 신화가 쭉 나온 거야. 그래서 신화랑 내가 같이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는 그런 꿈이었어. 근데 꿈이었잖아. 근데 내 옆에 에릭이 앉아가지고 너희들 신화를 알지 모르겠지만요. 에릭이 앉아서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내가 꿈에서 쳐다보지 마세요. 이랬다니까? 근데 내가 깨고 나서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꿈인데 그 사람이랑 뭔 짓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꿈속에서조차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발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게 내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게 진짜 리얼하고 실제로라면 쳐다보지 마세요라는 말도 못했겠지. 근데 그게 꿈이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저 잘생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그때가 심지어 선생님이 좀 어렸을 때야. 결혼하기 전에 꿈 같거든. 그때는 나도 자신만만했고 나 KBS 성우에 막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나름 증권가 남자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내가 그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낮은 뭐가 있었다고 그렇게 에릭이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도 상대가 너무 높아지면 이 쭈구리가 되는 게 있잖아. 이게 다 비교잖아, 비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아무리 당당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쭈구리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설정을 하면 마음이 좀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이 대사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고 이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아이의 프라이드만큼 내가 지금 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설정도 필요하기는 하죠. 마음의 크기는 일단 맞춰야 되니까 이 아이의 상태처럼 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를 캐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지금 이 현 상태에 이 말을 내뱉는 이 사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가 되게 막연하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약간 연기틱하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제 좀 연희가 필요한 설정들이 뭔지 정도는 어렴풋이는 알게 되어서 교육의 효과겠지. 그래서 어렴풋이 알게 되어서 그걸 단문 분석표에 살짝 쓰기는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답을 또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데? 왜 이혼했는지만 빼고 다 물어봐. 저 여기다 스타트부터 꼬드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데? 왜 이혼했는지만 빼고 다 물어봐. 오빠, 다 물어봐. 약간 이렇게 들려. 그래가지고 말투나 뭐 이런 것도. 근데 여기서 필요한 이 서브 텍스트는 이혼한 게 궁금하구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오늘 주어린의 집에 가겠다로 시작하는 것 같아. 뭐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그림들이 뻥이어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잡았으면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에 주어린의 집에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주어리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애로 만들어 놓는 거지. 일단 나는 이혼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 그런데 이 중간을 살짝 이렇게 뻥을 치는 거지. 그래서 뭐 치아 얘기 뻥 하고 치과 의사랑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랑 바람났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동정심을 좀 사겠다. 뭐 나도 애매하지 뭐 난 애매하지 뭐 이러는데 사실은 되게 이쁜 거 지도 않은 애야. 근데 막 수영도 중간에 그만두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수영장에서 만났나? 호텔 수영장? 막 이렇게 해서 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일관성은 있잖아. 그래서 주어리와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이 아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잡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걸 진심으로 가기에는 분석이나 설정들이 너무 부족하죠. 왜냐면 어려운 대문이에요. 대사가 이게 20대 대사도 아니고 이혼한 한 사람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아픔을 다 끌어당겨서 이 아이의 마음을 치려고 노력해야 될 거니까 거짓말이야. 이 반응도 너무 빠릅니다. 도화박하다 수학을 날렸거든 하고서 이 말은 상대를 놀리려고 한 말일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럼 놀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네가 놀리려는 의지가 없어. 그 오늘 의지라는 단어 또 계속 나오네.
도박하다 속을 날렸거든을 뻥을 치는 이유는 내 말에 속으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속일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바로 흐흐흐 하면서 거짓말이야에 대한 연기를 바로 시작하거든. 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느 날 회사 끝나고 함께 외식하는데 발음 너무 정확합니다. 조명에 내 치아가 반짝거리는 게 거슬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상관관계 없는 이상한 대사임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님은 인식 못하신 것 같고 이거 인식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을 한번 쓰담쓰담 해주세요. 치아가 반짝거리는 게 거슬리다고 했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라고 말하는 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치아가 반짝거리는 게 거슬리는 게 왜 나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어봤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론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 야, 뭐야? 왜?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했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는 풍기지 않았지. 마치 치아가 반짝거리는 게 거슬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그게 그 확실한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가 보편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인식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입냄새와 첫 키스의 상관관계야. 예. 그거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거 너희들이 필요하다라는 설정을 잘 몰랐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치아가 반짝거리는 게 거슬리는 게 왜 사랑하지 않는 거랑 연결이 되냔 말이야. 그거는 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치아 교정기 그 사람이 해준 거야. 자, 봅시다.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하고 그 치아 교정기 그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엎치고 덮치고 덮쳤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덮칩니다. 상대가 또 치과 의사였어요. 그쵸?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치아 교정기 그 사람이 해준 거야는 자기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 이제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렇게 사랑과의 상관관계를 또 맺는 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야 돼.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나한테서 마음이 떴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게 됐다라고 1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남자는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바보가 돼요. 이 남자가 바람 나는 과정을 전혀 눈치도 못하고 미련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되게 눈치 없고 이런 여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이 나. 치아 교정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어딨어. 그걸 받아들인 난 대체 뭐냔 말이야. 그래서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있을 수 있는 그림으로.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였고.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하는 이런 뉘앙스들이 다 연기처럼 들리고 그리고 생겼다는 걸 하고 상대 눈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만으로 주어리는 데미지를 먹거든요. 그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바람났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데미지니까. 근데 나도 그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여자 생겼더라고. 근데 상대가 또 누군 줄 알아? 내가 다니던 치과 의사였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먹이는 건데, 이거를 나는 알거든. 뒤에 한 번 더 먹이는 걸. 그러니까 앞에 데미지를 무시하는 거네. 이거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 원망은 안 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잖아. 자, 이게 되게 깨끗하게 들립니다. 네, 이거 깨끗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 원망은 안 하는 게 정말 팩트 같아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뇌 주름 자글자글한 애로 만드세요. 오늘의 교훈입니다. 화자를 뇌 주름이 자글자글한 애로 만드세요. 뇌 주름 깨끗하면 안 됩니다. 공감하기 어려워요. 내 주름만큼은 있어줘야지. 내 주름보다 얘 너무 깨끗하단 말이야. 얘 모자란 애야. 에이, 외모도 뭐 애매하지. 이것도 되게 깨끗하게 들립니다. 이게 팩트인 것처럼 들려요. 왜 그럴 리가 있냐?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준 것만도 고마워요. 이게 진심인 사람이면 대체
그래서 이거 팩트 아니야. 이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아이가 프라이드가 많이 낮아진 거지. 이런 면도 있는 거지. 나 오늘 자기 집에 놀러 가도 돼? 얘를 되게 바보로 그려놨네. 근데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희가 이걸 원한 게 아닐 것 같아. 얘도 좀 꽤 괜찮은 뭐 학력에 회사에 뭐 이렇게 지금 저기 직장 동료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직장을 좀 우리가 좋은 직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이런 대기업을 다니는데 거기에 나보다 좀 더 높은 직위를 가진 뭐 부장님. 여자가 그런 임원 달기 쉽지 않은데 그런 임원님 좀 선배, 훌륭한 선배, 정말 뭐 서울대 나온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다라고 설정하면 좀 품위가 좀 있지 않을까?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 오늘 자기 집에 놀러 가도 돼라는 말을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약간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 대사를 김희애나 이영애가 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절대 싸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주의 시스템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확 나간 것 같은데. 그냥 확 나간 것 같은데.